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13 미분양 대책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분양권 거래 규제 완화 방안이었습니다. 이것은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셔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갭 투자면 바보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버블의 시작은요, 분양권 시장 과열로 시작이 됩니다. 이 분양권은요, 요술지팡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갭 투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요, 이번 분양권 규제 완화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투자라는 게 아니라 이 분양권 시장 과열을 일으키는 파장까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 주변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3 부동산 대책은요, 두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지역 해제,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풀었죠. 두 번째가 미분양 대책입니다. 이 두 가지 대책의 핵심 내용은 간단해요. 기존 주택이나 분양주택의 수요를 줄이는 규제를 대부분 푸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더 많이 사라, 이거죠. 특히 정부에서 미분양 주택 증가를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 11월 주택 통계에서 미분양 주택 수가 58,000호를 넘어섰거든요. 자, 6만 호가 넘으면 정말로 위험할 것이다, 위험선으로 설정했는데 다음 달에 100% 확률로 늘어날 거네. 문제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제2금융권의 PF 대출 100조가 부실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제2금융권만 위험한 게 아니라 증권사, 은행, 시행사, 건설사가 속해 있는 그룹 계열사까지 동시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인의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미분양 대책에서요,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대거 풀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잘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1월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실제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2009년 3월에요. 전국 미분양 주택이 16만 5천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때 이명박 정부가 안 풀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단축입니다. 언제 풀었냐면은 2021년 7월 돼서야 풀기 시작했고 2022년 5월 정도 돼서야 본격적인 분양권 전매 제한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이후에 일반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1년으로 크게 단축이 됩니다. 왜 분양권 전매 제한은 가장 늦게 풀었을까요? 분양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갭 투자 레버리지는요, 분양권에 비하면 진짜 애교 수준이에요. 분양권 전매가 무서운 이유는요, 분양권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권리이기 때문에 분양권 매수 시에 취득세가 없어요. 그래서 분양권 사고 팔 때 거래의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도금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계약금 10에서 20%로 아파트 취득 권리를 얻을 수가 있네. 마지막으로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주택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아파트 분양이 당첨됐어요. 분양가가 9억이었습니다. 계약금 10%로 책정돼서 9천만 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신청을 했어요. 1년 뒤에 주변 시세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 시세가 13억, 14억까지 되니까 이 분양권을 3억 프리미엄을 더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계약금 9천만 원만 납부했잖아요. 계약금 9천만 원 투자해서 3억 원을 번 겁니다. 수익률이 무려 233%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뗄까? 그냥 기본세율을 내는 겁니다. 분양권 양도 차익은 다주택자도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질 때요, 제일 먼저 분양권 시장이 뜨거워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분양시장도 같이 과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수자와 투자 목적 수분양자에다가 분양권 투자자까지 몰리기 때문에 분양했다면 완판 행렬을 이어지게 됩니다. 모델하우스마다 사람이 터져나가고 떴다방이 진을 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이런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높은 분양권 양도세율도 적용돼요. 60에서 70% 떼주니까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규제지역의 중도금 대출 비율이 낮아요. 보통 60%까지 해줘야 되는데 40에서 50%밖에 안 해줬네. 중도금 1, 2회차는 잔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담 때문에 청약 수요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특히 작년까지는
9억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분양권 투자를 걸어먹었던 이런 규제들이 한꺼번에 풀려버렸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전매 제한 완화입니다. 규제 지역과 공공택지는 3년으로 바뀌었고요. 비규제 지역은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시작되고요. 기존에 분양했던 사업장도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강남 상구와 용산구 제외 전부 다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전매 제한 1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 둔촌중공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8년인데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까지 사라져버렸네. 그러면은 전매 제한 시작일은 당첨자 발표일이다 보니까 그럼 올해 12월부터 둔촌주공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겠네. 큰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분양권 양도세 개편 추진입니다. 아까 분양권 양도세율이 60에서 70% 수준이었다. 이게 2020년 70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거든요. 이거 나오고 나서 분양권 시장에 거의 초토화돼 버리다시피 했는데, 이것을요 1년 이상은 기본세율 적용, 1년 미만은 45% 세율 적용으로 크게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 추진 과제로 분류가 됐어요. 세 번째는요, 중도금 대출 규제입니다. 비규제 지역 LTV 비율은 70%가 적용되죠.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 비율이 60%, 6회차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 전체 다 대출이 가능한 해 잔압이 필요 없이 계약금만으로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비규제 지역은요, 세대당 2건까지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요. 게다가 중도금 대출 제한도 모두 다 풀어버렸습니다. 원래 분양가 12억 이하에만 중도금이 가능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고요. 인당 보증한도도 5억 원인데 그것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장 1분기 중에 시작될 건데 지금 2월부터 적용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중도금 대출은 DSR 적용 대상도 아니고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 중도금을 활용해서 마구마구 주택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분양권 거래시장 활성화의 판은 모두 열렸습니다. 비규제 지역 분양에서 유주택자의 유입이 확대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비규제 지역 청약에서는요, 다주택자도 1순위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추첨제 비율이 높다 보니까 무주택자고 동등한 자격에서 청약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첨 확률이 높아요. 자, 기존 분양 사업장에는 최대 호재입니다. 오늘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시행사에서 당첨자한테 이런 문자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경 안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쫙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번에 미분양 대책을 보고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다. 그만큼 파격적으로 규제를 싹 다 풀어버렸어요. 자, 물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 누가 분양권 사겠어? 근데 이게 분양권이 수요가 있으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이게 분양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잖아요. 이 분양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술지팡이라고 1주택자가 주택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분양권 매수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사려고 하면요, 기존 주택을 전세해주고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로 추가 주택 구입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현재 전세가액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기존 주택 전세 주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고 요즘 이자 부담이 높다 보니까 이게 웬만큼 강 큰 사람 아니면 쉽게 실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사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값 하락 시기에는요, 유주택자의 추가 매수가 좀 제한되는 상황이 많이 펼쳐집니다. 또한 실거주 상태에서 갭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굉장히 어려워요. 자, 기존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한 채 더 사야 되잖아요. 그럼 갭 투자하려면 전세보증금과 보유현금을 통해서 주택을 사야 되는데 기존 주택 담보로 대출을 못 받아요. 생활안정자금만 가능한데 생활안정자금은 주택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진행합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집에 자금이 묶여 있다면 추가로 주택 사는 것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양권 매수라면 굉장히 간단해요. 기존 주택에 거주한 상태에서 계약금만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네. 자, 이 계약금 분양가의 10%에서 20% 정도 되니까 신용대출과 보험연금, 연금, 담보대출 등을 활용해서 마련하고 분양권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양을 통하든 전매를 받든. 그리고 이 분양권은요, 잔금 시점에서 입주와 전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주택자가 가장 쉽게 주택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분양권 취득이에요. 그래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겁니다.
자, 이번 대책에서 무순위 청약제도도 개편이 됐어요. 자, 무순위 청약제도 청약에서 미달됐을 경우에 추가로 모집하는 건데 지역 요건도 엄격했고 무주택 요건도 있었는데 이번에 싹 다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접수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현재 고점 대비 30% 전으로 공급되는 제도인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네? 그러면은 이 제도가 있을 때 그나마 수요는 적었지만 고점 대비 저렴하게 공급됐던 아파트 단지에 무순위 접수의 유주택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둔촌주공의 전화가 늘었을까요? 전화 문의가 5배 늘었답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주택자가 무순위 접수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비규제 지역으로 됐잖아요. 강동구가. 그럼 청약홈 무순위 접수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체적으로 사업자 자체적으로 무순위 접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예요. 자, 물론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금리의 연속된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금리 쇼크에 따른 매매 전세 추락 상황, 여기에 입주 물량 충격까지 겹치는 겨울 시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모든 악재가 총집합되어 있고 실제 이번에 규제 풀었던 지역 호가가 막 반등하거나 거래가 터지거나 이런 현상까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 겨울에 그런 거 반등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시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 쇼크는 반드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원래 입주 지정 기간 자체가 3개월을 잘 넘지가 않아요. 보통 2개월 내외가 많습니다. 입주 물량 쇼크는 언젠간 끝나게 돼 있고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규제를 너무 많이 풀어버렸기 때문에 약간 더 회복이 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고금리에 누가 투자하겠어? 네,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나요? 낮아지고 있나요? 그와 관련된 내용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정말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시장금리,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준금리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초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쇼킹 부동산 서적 역전세 달 안에 하락이 정해진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락장은 모든 아파트의 동시 하락이 아니 급한 매도자가 많은 단지들에서 하락을 주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급한 매도자가 많은 지역과 단지를 적어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